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리스펙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입니다. 자, 사회문화 A1 바로 지난 수업에서 사회과학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두 가지 혹시 방법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아니야. 다 고개를 젓는데. 자, 뭐뭐 있었다? MBTI나 설문지처럼 사람들의 행동을 아침에 20대 후반에 10%는 잘 일어나지만 20%는 잘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수치화시켰던 계량화시켰던 양적 연구와 반대로 강영욱 아저씨가 견주님들을 보면서 견주님이 불안하게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는 질적 연구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혹시 사회문화 온라인 클래스의 약속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뭐 이렇게 기억나냐고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바로 딱 30분만 수업을 진행한다는 게 너와 나의 여러분들의 약속이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우리는 오늘 양적 연구의 특징과 질적 연구의 특징을 싹 다 살펴보고 30분 만에 척착 끝내고 오늘 선생님 예쁘게 입고 머리 넘기고 왔죠? 놀러 갈 겁니다. 빨리 끝내고 놀러 갈 거니까 서로를 위해서 원활한 진행 바라도록 한다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미리 말해 오늘 빨리 할 거라서 재미가 없을 수 있어. 평소에 재미없었는데요. 자, 평소에도 재미없었을 수 있지만 오늘은 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이 빨리 감기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막 1.5배속 이런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목표! 공부를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달리기를 하면 어디로 뛰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착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방금 말했던 무슨 연구랑 무슨 연구, 계량화시키는 양적 연구와 사람의 질을 측정하는 질적 연구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연구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들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쭉 살아오다 보면은 뭐 이걸 보고 있는 뭐 의성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 이반이 아닌가? 자, 아무튼 뭐 성호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 보면 각자의 특징이 생기는데 요거를 살펴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약간 그 엽기적인 그저 알고 있나 혹시?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하면서 제가 친구는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련 포텐 터지면서 양적 연구의 특징과 질적 연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의 목표이다 라면서 또 영어를 봐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문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내년 11월 달에 볼 바로 수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2018학년도에 오답률 보입니까? 괴랄하죠? 자, 마치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16% 기여였던 오답률이 벌크업을 무지하게 해가지고 형 맞춰보시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식의 오답률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다? 확실히 저번 거보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치만 사실 어려워 그리고 정말 헷갈리지만 나와 함께 간다면 여러분들은 70%가 아니라 30%의 길로 이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고민은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정답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라면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신감을 많이 내비치는 것 같은데 뭐 좋아요. 좋은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양적 연구부터 살펴볼 건데 오늘은 PPT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판서와 칠판 같은 말이네요. 판서와 PPT를 두 가지를 동시에 쓸 겁니다. 왜요? 판서를 안 하면 PPT가 너무 더러워져.
선생님 글씨도 더러운 것 같은데. 알아. 나도 내 글씨가 여러분들의 동생보다 어린 약 3, 4세 영유아의 글씨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짱구 글씨체인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최대한 예쁘게 써볼게. 그러니까 이해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보면 좋겠다 라는데, 자 봐봐. 자,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자. 왜 양적 연구를 사람들이 하게 됐을까? 그것도 먼저. 왜냐면 원래 연구나 실험은 사회과학, 즉 문과가 아니라 이과의 영역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자들이 연구와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자연과학자들이 미리 해놓은 게 있네? 라니까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지. 계세요? 하니까 끽 하고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그 사회과학자입니다. 마르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면서 누구요? 왜 이러는 상황에서 당신들이 이 자연과학, 물, 바람, 구름 이런 걸 연구하는 거를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니까 우리도 당신들이 연구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연구해보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 아니요? 이러진 않았겠지. 그러면 이게 안 만들어졌겠지. 근데 그들이 좋아요. 당신들도 같은 학자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라면서 시작을 한 게 바로 양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자들이 한 방법을 따와서 이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 자연과학자들아 빌려줘서 고마워, 리스펙 하는 의미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원리가 똑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양적 연구의 전제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의 원리는 똑같다. 즉, 한 가지야. 라면서 방법론적 몇원론, 일원론,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했던 게 양적 연구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에 나오는 표현은 방법론적 이론론이라는 표현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약간 랩 같은데.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방법론적 이론론이 뭐였더라? 라고 헷갈린다면 이거 자 봐봐. 사회과학자들이 뭐에서 가져왔다고? 자연과학의 연구하는 방법에서 이들의 연구 방법을 가져왔어. 따라서 자연과학 연구 방법은 뭐랑 같다? 그렇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같아 라는 게 이들의 전제. 이게 뭐라고? 방법론적 몇원론? 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들도 자존심이 있고 유명한 학자들이다 보니까 똑같이 하면 표절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바꿔야지. 약간 살짝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한 원리가 맞는데 너희와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단다. 뭔지 기억납니까? 자연과학은 100% 무슨 년? 필연적인 존재라면 사회과학, 사람은 우연적, 개연성이 있는 존재야. 따라서 사실 팩트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가치는 같을 수가 없어. 왜? 사람한테는 100%가 없거든. 따라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네들의 방법의 원리는 리스펙트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것들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가치, 감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주길 바래? 분리해주길 바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회과학자들의 주장이었고, 이와 동시에 너희들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똑같이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곧 자연이고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라면 우리 사회과학은 달라. 왜? 사회과학은 연구자들은 사람인데 연구 대상자들은 항상 변하는
항상 변하는 이런 변수가 다양한 변화무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구자랑 대상자는 다르다고 전제해야 돼. 그래야 연구가 가능해. 왜? 연구자도 다르다고 설명을 하면 연구가 100% 이론화가 안 되기 때문이지. 야, 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면 팩트랑 사람들의 주장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분리해줘 라고 했던 게 양적 연구의 전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슬슬 졸립다, 그쵸? 슬슬 졸립다. 막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정신 차려. 싹커키 갈 겁니다. 손흥민 머리 한 김에. 자, 일어나시고. 자, 그러면 양적 연구는 왜 했을까? 그래, 이들이 이건 알겠어. 자연과학 따라하려고 또는 자연과학의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연구해 보려고 한 건 알겠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때문이었을까? 자, 이들은 여러분들 혹시 수학 좋아합니까? 다 포기했어? 다 give up mathematics야? 자, 그래도 혹시 함수라는 건 들어봤나? 아, 좋아. 함수라는 건 들어봤다, 그죠? 자, 그렇다면 설명이 쉽겠다. 요것 때문에 양적 연구를 진행했는데 y는 fx를 통해 보편적 원리와 법칙을 도출해내는 게 이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개소리입니까? 자, y는 fx가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존재다? 예측할 수 없는 존재다.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y는 fx 있지? 자, y는 fx에서 y랑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개수가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치? 정해져 있지 않겠지. 따라서 y랑 x엔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어. 그거에 따라 결과값은 항상 달라져. 따라서 요거는요, 이과 친구들이 쓰는 함수 기호니까 문과스럽게, 굉장히 문과스럽게 바꾸면 y는 fx를 문과화, 번역기를 돌리면 뭐라고 하냐면 변수간, 자, 다시 한번 변수간 먼관관계, 변수간 상관관계라고 y는 fx를 번역기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사회과학자들의 어떻게 보면 업적이지. 자, 따라서 자, 요 두 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 쌤, 변수는 뭔데요? 항상 변화하는 거. 독일이 우리나라랑 축구했을 때 웬만하면 98%의 확률로 이들이 독일이 우리나라를 이길 거야. 근데 2018년 독일 월드컵 생각해봐. 독일 월드컵 아니 브라질 월드컵인가? 아니야, 러시아다. 러시아 월드컵 보면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죠? 이런 것처럼 정말 요만한 이 변수, 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변수, 항상 변하는 경우의 수,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아하! 항상 축구를 더 잘하는 팀이 약하던 팀을 이긴 게 아니구나.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기는 경우도 있어. 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론만 만들어? 아니, 이를 통해 어쩔 때 더 약한 팀들이 강한 팀들이 이길 수 있는지, 또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양적 연구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변화하는 경우의 수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일반적으로 어떨 때, 보편적으로 어떨 때 이렇게 관계가 나타나는지 이론화, 법칙화 시키는 게 양적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변수라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걸 준비했지. 밤잠을 설쳐가며 만들었지. 따라서 이거 혹시 안 갖고 온 사람이 있나? 설마 내가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 자, 안 갖고 온 사람들은 지금 가상 어서 일시정지 누르고 다운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있는 친구들은 요거 1페이지 펴주면 돼요.
1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치. 1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란 변화하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뭐랑 뭐?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독립변수는 뭔데요? 거기를 읽어보면 정말 잘 나와 있지만 쉽게 설명해서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는 변수가 바로 독립변수이고요. 자, 반대로 영향을 받는 변수, 영향을 받아서 나는 독립변수가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시를 들어주면 안 됩니까? 자, 요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요거 보지마. 여기 안 나와 있어. 이걸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가자고. 자, 부모와 자녀 간 친밀성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뭐가 결과야? 지금 이 문장에서 결과가 뭐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결과물이지. 근데 뭐 때문에? 그렇지.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성에 따라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야. 즉 부모와 자식 간에 너 뭐 술은 마시니 콘돔은 아닌가? 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문장이야. 결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과가 뭐야? 결과는 뭐다? 그렇지.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결과니까 이게 종속변수가 될 거고, 그럼 반대로 원인은 맞아.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성이 원인이 되니까 이 중에 원인이 뭐라고? 맞아. 독립변수가 원인이니까 친밀성, 부모와 자녀 간 친밀성이 원인인 독립변수가 되고, 반대로 결과인 종속변수는 뭐? 그럼 학업 성취도가 되는 게 종속변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요 종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종이를 한번 살펴보면 1번은 하지마. 1번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2번부터 할게. 자, 아까 같은 걸 보면 똑같이 해보자. 사례 2번. 선호하는 정당과 성별 간의 관계라고 하면 뭐가 독립이고 뭐가 종속이야? 아니야. 왜 선호하는 정당이 독립이야? 자, 생각을 해봐. 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선호하는 정당과 성별 중에 선호하는 정당이 독립이라면 이게 원인이겠지. 그러면 이게 독립이면 이게 원인이라 치자. 자, 선생님은 정치적 성향과 아무 상관이 없이 선생님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성호는 남자예요. 자, 그럼 다음날 일어난 성호는 국민의힘은 이상해. 나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래. 라고 하면 선생님은 남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전날까지 성호는 다음날 성희가 돼버리는 그런 와우, 서프라이즈 이런 굉장히 역겨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문화를 하면서 이런 상식적인 걸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독립변수는 뭐야? 그래, 반대여야지. 성별이 독립변수가 되고 성별에 따른 종속변수는 뭐? 선호하는 정당. 남자들은 보통 무슨 정당을 더 선호하고 여자들은 보통 무슨 정당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앞에 있다고 독립변수, 뒤에 있다고 종속변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뭐가 원인이 되고 뭐가 결과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풀어봐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요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우리가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쉬고 싶지만 선생님이 썰 풀고 싶지만 이 대학교의 러브 스토리 풀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빨리 해야 되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뭐 한다? 특징을 살펴볼 건데 특징에는 크게 참 3을 좋아해.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양적 연구의 특징은 첫 번째, 말 그대로 양적 연구, 수치를 계량화하는 걸 강조한다. 선생님 계량화가 뭔데요? 여러분들 라면 끓여봤어? 라면 끓일 때 물 어떻게 넣어? 계량컵에 담아 넣어? 이것도 계량이겠지. 근데 눈대중으로 이만큼 물을 넣으면 적절하니 얼큰하니 맛있겠다라는 게 눈으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계량화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양적 연구는 양을 측정하는 걸 중요시하는구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당연한 소리예요. 따라서 여행을 좋아하면 움직이는 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라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공식적인 자료를 선호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식적인 자료는 무엇일까? 선생님의 일기장이 공식적인 자료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일까? 그렇지. 대한민국 정부에 포함된 통계청의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겠지.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남성은 아침에 잘 서지 않는다.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성우의 일기장에서 찾으면 이거는 신빙성이 있어, 없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 아니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20대 후반 남성이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합니까? 아니잖아. 이런 건 공식적인 자료,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야 신빙성이 생기는 거고, 양적 연구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연구하는 게 그래야 이론,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3개라 그랬는데, 자, 세 번째는 조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절차,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지 순서를 공부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료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연구를 할 때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를 공부하는 게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우리 5강인데 이 세 번째 특징 아래다 쓸게요.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특징 중 3번은 이 양적 연구는 2가지 연구 방법을 좋아해요. 첫 번째는 자연과학자들을 I love you 하니까 뭐다? 바로 실험법이라고 불리는 가설을 세우고 이건 이럴 것 같아 라고 가정을 해놓고 하는 실험법과 MBTI 설문지처럼 설문지 같은 체크해서 사람들을 딱딱딱딱딱딱딱딱 하는 바로 질문지법. 질문지법이 굉장히 양적 연구가 좋아하는, favorite 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요거는 왜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요거 때문에.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어차피 뒤에 또 나와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떻게 연구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니까 요렇게가 양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실적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7분밖에 없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의 한계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알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한다. 수박 겉핥기 정도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처럼 양적 연구는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 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건 무조건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누구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혼나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누구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냥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를 같은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대학을 가기 위함이다 라고 일반화시켜버리면 각각의 특징이 다른데 so different 한데 어떻게 이걸 모두 파악할 수 있냐 그거야. 그래서 이거는 겉에 보이는 것만 중시했다고 해서 피상적인 연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 뭐라고?
피상적인 연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건 한자니까 바꿔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수박 겉핥기식의 연구만으로 끝날 걱정이 있다라는 게 양적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양적 연구는 아무래도 맨 처음에 사회과학 연구의 방법이었다는 특징도 있지만 그만큼 초창기에 했던 거라 한계점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분 안에 질적 연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래스, 박세로이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아무튼 요 두 사람이 있는데 왜 나왔냐면 질적 연구는 우리가 연애 상담해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혹시 여러분들 본인이 남자인 친구와 여자인 친구가 둘이 연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자, 그 둘의 연애 상담을 모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선생님이 있는데 들어보면 그래. 남자인 친구와 여자인 친구가 연애한 거를 연애 상담을 둘이 싸우고 연애 상담 듣다 보면 그때 그 데이트할 때 걔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그때 걔가 데이트할 때 무슨 행동했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똑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해석하는 게 달라. 데이트는 같이 했는데 서로 느낌이 달라. 따라서 다 들어보면 둘 다 쓰레기야. 헤어질만 했어. 싸운 이유가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느낀 점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이 사람들이 그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하지 마! 라는 게 질적 연구의 큰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네 양적 연구 이슈 새끼들아, 아무리 니네가 자연과학자들한테 방법을 빌려왔다고 해도 어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사람들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 같다라고 할 수 있니? 창피한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연구 방법이 어떻게 같아? 달라. 연구하는 방법의 원리는 달라.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야 라면서 방법론적 이원론 방법론적 이원론이라는 주장을 한 게 질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여기 판서 부분이 있지만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과학처럼 사실과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많이 들어본 느낌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을 떠올려봐. 약간 로딩이 걸리나? 자,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한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거에 집중하라고,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을 보라고 라는 게 방법론적 이원론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재구성하는 거, 의미부여, 재해석, 재구성하는 게 이 질적 연구, 방법론적 이원론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그럼 목적. 얘네도 목적이 있겠지. 얘네 목적은 뭐야? 얘네도 목적이 뭔가 이런 일반화시키려고? 아니, 얘네들은 그냥 사람들이 다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는 이거를 교과서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따라해보자. 네 글자. 현상, 기술. 우리 이렇게 기술하는 거 아니야? 야, 너 기술 쩐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묘사, 기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그 현상을 묘사하고 기록해서 설명해 보는 거를 목적, 질적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는데 양적 연구란 어떤 전제와 목적을 가지고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랑 달리 원리는 달라 하면서 방법론적 이원론과 함께 사람들을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자체를 기록하고 묘사하는 게 목적이라고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질적 연구의 특징과 한계부터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0분 됐으니까 지금까지 사회문화의 신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